예, 61번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자, 통정호의 표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답으로 바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2번에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선의일지라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약 해제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와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61번에 보시면요, 갑하고 을이 지금 둘이 비통 착사강 107조부터 1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인 행위니까 이로부터 생긴 이 권리도 이상한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 행위로 인해서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병이 됐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정이 됐든 어쨌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하고 무슨 행위를 했든 관계없이 이게 먼저 있었고, 두 번째 행위, 이 사람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제3자인데 선임은 보호가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가 이거고요.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압류했잖아요. 이 사람이 압류했으면 두 번째 법률관계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차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요, 다 골라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기억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할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아,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죠. 자,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이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다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말씀을 드린 거네요.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세액에 관한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해당해서 취소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중요 부분 중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원래는 일부 취소 안 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도 가능한 것이고, 착오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 좀 심각한 부분이어야 한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금지에 관해서 옳은 것은 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배임적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죠. 그래서 1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변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물변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가능하다. 아,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허락 이런 거 있어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리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복대리에서만 나옵니다. 사채알선업자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라도 채무자가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변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채알선업자가 원래 전주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에게 돈을 갖다 갚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사채알선업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5번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 배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든 배임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돼야 된다. 그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을은 갑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갑의 토지를 병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위임장했다 그런 얘기죠.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런 얘기죠. 위임장을. 그럼 대리권 없는 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법률관계 옳은 것은 그래요. 그 문제는 을이 무권 대리 행위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갑에 추인이 있으면 을이 한 대리 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대리 행위가 돼야 됩니다. 악의인 병도 갑에 대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병의 최고에 대하여 갑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이 됩니다. 악의인 병도 갑에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악의인 병도 악의인 병은 철회는 언제나 선의인 경우에만 하는 거죠. 이분 이름이 이제 개선철 씨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선철. 그 무슨 소리냐? 계약은 선의인 경우에 철회죠. 거꾸로 읽으면 철회는 선의자만이 계약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거절인데 항상 거절은 선악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행위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갑이 추인을 거절하면 병은 제한 능력자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에게는 청구 못합니다. 제한 능력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갑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을 거절해서 병명의로 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한 거죠. 이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추인 거절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의칙 위반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토지거래 후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이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5번으로 바로 갈게요. 토지거래 후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된다? 아니죠.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닌데, 그렇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틀린 거 찾아내는 거니까 바로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갑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 점유 상실로 인하여 그 시점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줬다라고 하는 건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것이 점유를 상실했다, 권리를 그만 행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답은 5번이고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에 해당했죠. 67번입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할 때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했답니다.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주점유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한다가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는 점유,
즉 내가 매수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하게 되면 그게 자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처분권은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잘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해서 점유하는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거죠. 점유의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권은 없는 자로부터 샀다는 얘기는 내가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내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해서 점유한 경우에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국가재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 점유했는데 자주점유가 될 수는 없죠.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이 됐다. 일단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는데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돼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자주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가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의무가 없었는데 자주점유라고 주장 한번 했다가 패소했다. 원래 입증 책임이 없는데 입증하려고 했다가 입증 안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또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에 상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언제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8번입니다.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이제 틀린 거니까 바로 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담보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답니다. 이 양도담보 부동산은 원래 자기 소유물입니다. 자기 소유물인데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해서 양도담보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하고, 그럼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는 소멸하느냐? 그러면 돈도 못 받았는데 권리가 소멸합니까? 이건 담보권이기 때문에 시효로 취득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대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겠습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공유물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공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지분권의 기초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와 건물 중 대지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채권자, 을의 채권자 병의 경매 신청으로 대지가 정에게 경락이 됐답니다. 갑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대지만, 땅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후에 을로부터 받을 거 있는 채권자 병이 경매를 실행했네요. 그래서 경이 경락을 받았는데 대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됨에 따라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대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됨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도 진짜 대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고 건물의 소유자도 여전히 갑이었다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맞았고요.
을은 정의 경락받은 대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을은 처음부터 권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취득한 거 없고요.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을 을이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닙니다. 지금 밑에 있는 내용 다 틀렸습니다. 옳은 내용 1번 하나만 정확히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경우에 당연히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그 전세금을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하는 것이지 직접 자기가 전세금을 나에게 돌려주시오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주면 되는 거죠. 이때 그 전세권의 저당권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전세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겠지만 압류가 없었다면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 돌려주고 목적물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7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이것도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라도 전세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으로 전세금의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때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죠. 이때는 전세권자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겠지만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자는 반대 채권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지만 반대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자는 전세권자고 전세권 설정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자동채권이 아니라 수동채권이 되겠죠. 여기는 말 자체를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으로 보면 이게 자동채권이 아니고 수동채권이죠.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자, 우리 72번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우리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을 지급을 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목적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때 우리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갑의 을에게 생기는 날은 7월 1일인데 얘가 얘한테 받아야 될 채권이 는 이미 5월 1일 날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이 같은 금액이다. 전세금도 2억이고 채권도 2억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은 자기가 받아야 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이건 지가 줘야 될 채권이니까 상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은 목적물도 못 돌려받고 이미 전세금은 중개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얘가
갑에게 행사하는 채권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야. 갑이 이거 줄 때 나 이거 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받아야 이거 줄 거 아닙니까? 갑은요. 그러니까 이걸 줄 때 나는 돈을 주는 건데 을이 이거하고 서로 깝시다. 그럼 물건도 안 줬지만 갑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거하고 똑같아 버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건 별도로 청구해야 되니까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상계하는 건 관계없다는 얘기죠. 수동채권이거든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 요거 얘가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아니라 수동채권이잖아요. 자기가 줘야 될 채권이죠. 그래서 상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자동채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수동채권이고 반대 채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동채권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3번에 전세금을 면제하기로 하여 전세금 없는 전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이제 답은 1번입니다. 1번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하나요 인정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계속 보유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을 축조한 이상 현재 건물의 소유권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일괄 경매가 허용이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을 지어서 보유까지 하고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건축한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은 건물을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74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건데요.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의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혼의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 허용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상호 명의 신탁의 당사자들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의 소가 아닌 상호 명의 신탁의 당사자 구분 소유 관계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분할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만 공유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이미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별도의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할 필요는 없죠. 등기만 같이 돼 있으니까 서로 지분, 네 명의로 돼 있는 집은 나한테 돌려주고 내 명의로 돼 있는 집은 너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실제로는 지네끼리 분할해서 요거는 갑 소유물, 이거는 을 소유물, 그래서 경기까지 분명하게 해서 1000제곱미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500제곱미터고 이게 500제곱미터인데 이거는 통틀어서 그냥 갑하고 을로 등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유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잘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법률 관계예요. 여기 500제곱미터도 갑하고 을이 250씩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 거고 여기도 갑하고 을이 250씩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합치니까 갑이 500, 요거 합치니까 을이 50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은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분할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을이 250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그건 갑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지분 반환, 네 이름으로 돼 있는 무효등기 말소하고 250 지분 나한테 내놔라라고 하는 거고 을도 이거 혼자 500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갑이 250 가지고 있는 걸로 하니까 여기다가 지분 반환만 청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무효인 명의신탁의 악정에 기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불법 원인급여까지는 아니고요.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불법 원인급여는요. 근데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 이런 건 투기 목적으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까지 가진 않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적극가담시만 무효로 하고 그래서 명의신탁을 건절하기 위해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니은, 리을이 답입니다. 자, 7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해서 틀린 겁니다. 이제 틀린 거니까 3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지라도 이후에 임차한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우선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물건의 새로운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7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그냥 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에 A가 그 소유 대지에 대해서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상에 주택을 짓고 C가 그 주택의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있었죠. 이 경우 C는 위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B에 앞서서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이후에 C가 소액이 임차인이라고 했는데 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B가 먼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토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B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죠. B가 먼저 받아야 되죠.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최우선 변제 받겠지만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고요. 77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가 됐대요. 그럼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죠. 옳지 않은 건데 이제 답은 2번입니다.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그 지상물은 어떤 형태든 속된 말로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굉장히 싸게 맥히겠죠. 어쨌든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 물건이든 아니든 지상물이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 건물이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78번입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중에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겁니다. 예, 3번이 답인데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서 수령 지체에 빠졌답니다. 이때도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 후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다시 이행하지 않고 이행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의 이행 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한 번 소멸했던 동시행의 항변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요. 이번도 이제 바로 5번으로 들어갈게요. 부동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담보권 취득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안전한 유지, 확보를 위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80번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우리 이거 이제 처음에 봤던 건데요. 3번 보시면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같은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표시한 대로 유효인데 준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도 4회분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